삼포로 TV에서 저녁에 오프라인 모임에 그 뷔페집에서 네. 막 이렇게 초빙 하시는 분들 많이 올 때 저도 이제 가서 네. 각도기님이 계신 거예요. 일관성 있고 항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따뜻해 보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명함 좀 주십시오로 해서 명함을 받아서 고민 끝에 올해 2월 28일 날 저희 이제 각도기님이 네. 만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의 아픔을 같이 이제 겪으면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오고 있는 과정이죠. 네. 제가 머리에서 열이 나서 좀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이 머리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모발이 굉장히 가늘지만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만나 보셔야 아시는데 이거는 정말입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사실은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이 화면에 제 모발이 다 안 나와요. 네, 이마만 부각이 되지. 예, 그저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돈에 대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요. 대학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경영학과 나왔는데 원론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학교 나와서 별 비전 없으니 얘 밑에 땅을 사라. 저런 게 다 있냐? 진짜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도 내 나름대로 유학까지 지방공부해서 해가지고. 유학해서 어찌됐든 서울은 못 갔지만 인서울은 못 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나왔는데 여기 땅을 사라. 내가 이거 배우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네.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광교신도시입니다. 뭐지? 네. 지금 와서 네. 뭐지? 이 차이는 뭐였을까? 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일을 했다, 그러니까 화장품 했다고 그랬죠. 아침에 물건이 일찍 왔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뭐 저희 엄마랑 똑같은 경험이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일도 꼭 필요하고요. 근데 열심히 되게 살았는데 제가 아침에 겨울 이맘때쯤 겨울에 한 7시, 8시쯤 돼서 사무실 간다고 가는데 문경의 그 넓은 6차선 정도의 길을 역주행도 아니고요. 이렇게 횡단을 하시는 할머니가 박스를 리어카 끝까지 싣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상 깜빡이 놓고 서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저만큼의 폐지를 주려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일찍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세우고 그 생각이 안 끝쳐졌는데 그 할머니가 바카스를 사갖고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어요. 박스 달라고? 그때 박스 값이 좀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아놨다가 이제 그 할머니를 이제 드리는데, 와, 저 할머니한테 저 박스는 어떤 의미고, 나는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그냥 박스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저 사람한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네. 저건 또 뭐지? 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 바카스까지 갖다 주면서 나는 필요 없는 저 박스를 가지고 가시는 저 할머니는 뭘까? 네. 그리고 부동산 뭐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부동산 투자한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보러 갔는데요. 저는 어디 가면 물을 수압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샤워할 때. 물 틀었는데 녹물이 살짝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녹물 나오는데 사장님 이거 어떻게 여기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님의 대답이 그랬어요. 사장님이 사실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 돈을 주고 여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여기 이걸 사서 수익이 날까 안 날까만을 고민하면 되지 왜 그걸 사장님이 걱정하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아직까지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전혀 못 구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닌데. 네. 윤활유다. 기름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름은 아니지만 네. 윤활유다. 윤활유가 꼭 있어야 하고 정말 슬프지만 이거는 열심히 일하거나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돈의 힘,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이 돈이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열심히는 살지만 잘 살지는 못한다는 걸 받아들이자까지가 지금까지의 저의 이제 결론인 거죠. 네,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았을 때 결론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가 본이 된 세상이잖아요. 사실 뭐 이거를 뭐 금융 자본주의다 또는 주주 자본주의다 표현할 수 있지만 자가 본이 된 거니까 자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돈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 피케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가 금융 주주 자본주의 가장 센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위 1%가 40%의 부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까지 합치면 70%의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상위 5%를 하면 나머지 95%보다도 상위 5%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90%는 정말로 작은 걸 가지고 쪼개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를 획득하냐, 그 중에 가장 그동안 오랫도록 지속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그래서 자본의 가치 하락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유리하는 흐름들이 지속이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오느냐? 돈의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영역이 최근에 와서 확연히 구분되면서 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다른 시장들은 오히려 디플레가 나는, 그게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아주 가속화되는 흐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도 리턴이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이고, 결국은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뭐 다른 보완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많은 학자들의 얘기죠. 그걸 좋은 말로 읽죠. 내가 잠잘 때도 돈을 벌어줄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으로서 투자를 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나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저는 어려웠는데 네. 분명히 방법은 있고 길은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각도기님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만날 때마다 확인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사실 여기 와요. 여기 오고 만날 때마다 뭐요? 진짜 좋은 사람이네? 라고 그러고 어느 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안 돼야지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를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알아가는 단계니까. 아직 제 속은 못 들어본 거지. 내 속에 악마가 있어.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내 속에 악마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네. 자,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제 투자해보니까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뭐가 어려웠나요? 내 마음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주식이 삼성전자 우선주였거든요. 네. 두 번째 주식이 뭐예요?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네. 그것도 뭐 그냥 코스닥 150도 아니고 레버리지 150.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은 없어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나보다 더 똑똑한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구나. 그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 근데 돌아보니 결국은 내가 뭐예요? 내 마음이 이제 처음에 그 마음, 내 투자 성향과는 다르게 갔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 계속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했고 이게 무슨 일이지? 투자할 때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갖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 카톡에 보면 단톡방이라고 되게 많습니다. 주주방. 무슨 주주방, 뭐 무슨 이렇게 보면 굉장히 우량한 자산을 들고 있는 주주방에 있는 그 댓글의 얘기와 날아다니는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그 주주방의 댓글 카톡방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입하셨을 건 보면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너무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쪽 한쪽으로만 보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주식 투자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보면 또 이게 근데 정답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공부.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이거는 내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금이라든가 부동산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음을 이제 본격적인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본격적인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는 투자는 이 심리가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첫 번째 큰 장애물인 거죠? 네네, 가장 큰 장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도기님도 그렇게 흔들렸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종종 말씀하시면 한 20년 동안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렸다가 실패도 하고, 뭐 때로는 잘못된 아니면 좀 과하게 이제 흥분된 조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이제 시전에 빠뜨린 것처럼 그런 얘기도 지금의 그런 것들이 지나고 지금의 각도기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건 다 버리고 지금의 이 만들어진 어느 정도 완성된 각도기님을 만나 뵙고 이분 같으면 같이 이제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
것들이 경험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른 좋은 채널들 되게 많아요. 저 아직도 3%도 많이 보고 좋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중국이 좋다 그러면 중국 갔다가요. 오늘은 금하고 원유하고 같이 사는 게 해지가 된다 그러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개인들이 심리가 가장 어려운데 그 심리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로 마음이 쏠리고 그렇죠. 저 얘기 들으면 저기로 마음이 쏠리고 아, 그렇다는 거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뭐 전기차 얘기하고 뭐 반도체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가치주 얘기하잖아요. 네. 내 돈은 100만 원 있는데 네. 처음에 삼성전자에 몰빵 시켰다가 오 2차 전지도 사야지 그럼 삼성전자 팔아갖고 절반은 뭐예요? 거기 2차 전지 넣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네. 또 저평가된 가치주 살아요. 그러면 돈은 해서 또 넣고 네. 그러다 보면 또 누가 나와서 야,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 어. 아, 그러면 뭘 팔지? 이래갖고 뭐예요? 팔고 나면 뭐예요? 또 그 주식 막 올라가고. 아, 네. 몰라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 많이 가지. 그럴 것 같네요. 또 한 가지. 주식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경영 경정 경마장 한번 가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간 투기적 경향이 강하다. 강원랜드에 가면 빠친코 거기 돈 넣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제가 2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에 돈 다 꼽아놓고 어디 가세요. 내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돈도 좋아하는데 돈 이야기 하는 건 좀 터부시하고 네. 한편으로는 조금 투기적인 성향이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친구들 만났을 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평소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한번 이거 다 꽂히면 가장 투기적인 집단으로 바뀌어요. 우리 그 김치 프리미엄, 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열심히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중심을 바로잡아라. 도움이 되시던가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매일 듣고 있거든요. 또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도 이제 적고 네. 다음번에 가면 꼭 물어봐야지라고 하고 적고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냐 하면 항상 예측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촬영 시스템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정말 카메라 한 대 놓고 찍어서 거의 무편집으로 바로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약간 이제 흥분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예측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는데 예측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방향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길로 가면 그리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너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큰 몇 가지 미국 채권에 대한 금리랑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발음이 이슈 이름 뭐죠?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예, 맞아요. 이게 그런 부분. BER. 예, 그래. 저는 영어예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어요? 강망천 회장님도 영어 못한대요. 네. 저도 뭐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각도기님한테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위험 부담이 따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안 깨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제만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은 과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들 저는 해주셨으면 그걸 만약에 이제 권순장의 브릿지 채널에서라도 은연중이라도 지금부터는 위험을 관리하는 게 좀 덜 먹고 말지라는 말씀처럼 지금 조금 출입문 앞에서 춤을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몇몇 주식들은 정말로 과열이라는 느낌 많이 들어요. 미국의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도 GDP 기준으로 보면 뭐 싼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개별 기업단으로 보면 정말 너무 싼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싸서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이 꺾이면 한국도 꺾일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항상 풀리지 않는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기준의 절반만 가더라도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월등히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다 안 채워졌는데 그래서 이번 장이 그게 채워지면 진짜 큰 대세 상승일 것이고 그게 안 채워지면 과거처럼 조금 채워지다가 좀 될래다가 많은 그런 흐름일 텐데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그널을 최대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채널 중간중간에 권순정의 브릿지 채널로 조금 변화를 한번 줘볼까 고민도 네. 많이 하고 있지만 돈 버는 채널 맞죠? 네. 돈 벌어줄 수 있는 채널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도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이렇게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저 주식해서 이제 좀 먹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뭐요 수익 시전해갖고 뭐 이렇게 뭐 여행도 한번 가도 되고 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나누면 네. 이코노미 해석하고 갈 걸 비즈니스로 올라갈 수 있을 네. 거라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네. 뭐 여쭤보는 식으로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네.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좀 보시고 또 뭐 이 층이 워낙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10월 말이니까 전화가 왔어요. 예금 탄 게 3천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거 주식 한번 사볼까 이랬을 때 제가 끝물이구나. 저희 아버지는 평생 주식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네네. 그리고 뭐 사게요? 그러니까 그때 삼성전자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사셨어요. 네. 사시고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25%가 오른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매년 농사 지을 때 연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야, 원래는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니까 인건비 다 떼고요. 네. 약값 다 떼고. 근데 한 달 조금 더 돼서 네. 700만 원 정도의 지금 수익이 이제 네. 나신 거예요. 네. 뭐 지금 난리가 나서 두 분이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더 해야 된다? 저희 아버지는 야, 더 태우자. 네. 네. 있는 거 조금 돈 있는 거 아. 저거 적금 0.8%밖에 안 주니 깨갖고 더 가자. 우리 엄마는 됐다 팔고 떨어지면 또 사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조금 이게 큰 흐름,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은 더울 것 같고 2차 전지도 이게 그러면 조금 대형주. 를 투자를 해 놓으시면 저희 부모님처럼 진짜 금리 0.8% 받았고 노후 준비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배당도 나오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최소한 적금 넣었던 돈이 예금 넣었던 돈이니까 1년 이상은 묻어 놓을 수 있는 네. 돈이잖아요. 예. 왜 또 예금 넣으러 갔는데 0.8%밖에 안 준다 그래서 나온 거니까 그런 돈은 주식 투자를 이렇게 조금씩 하고 그런 길로 올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구체적인 종목은 저희들이 얘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개인적으로 따로 하더라도 저는 얘기는 잘 안 네. 드릴 것 같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비싸지 않은 대형주를 사라는 네, 말씀을 맞아요. 계속해서 드리는 네. 거예요. 이번 장은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1월 달에 외국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렇게 해야 개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제가 뭐 어차피 제가 주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악플이 달릴 걸 감안하고 제가 이 댓글을 보고요. 여기에 아마 저랑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방향이랑 또 혹시나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욕만 안 적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면 제가 이건 댓글을 보고 아 정말로 나랑 생각이 비슷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또 없는 건지 네. 이렇게 참고해 가면서 개인 중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신 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제가 수능을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은 데 갔다. 인서울은 했을 것 같다. 인서울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하고 내린 결론은 저는 그래요.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다. 네. 저는 그 결론을 내렸어요. 네. 내렸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자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큰 부분을 이제 이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뭐요? 제 스스로 조금씩 공부해서 그래 이거는 그냥 꾸준히 오래 갖고 갈 수 있어라는 종목에 그냥 투자를 하고 가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심리적인 것을 산을 넘기가 가장 힘들고 다른 사람만의 귀가 솔깃솔깃해지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다. 흔들려요. 흔들린다. 끊임없이. 네. 아마 이 채널 보시고 다른 채널 넘겨가시면 너무 강 사장이 가파르고 조정이 한번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 분명히 어디선가 할 거예요. 네. 하면 흔들리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5만 전자에서 7만 전자를 이렇게 바로 갔는데. 그 자꾸 시세를 따먹으려고 하는구나 개인들이. 그렇죠. 시세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이 뭐요. 생각을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하고 함께 가야 흔들림이 덜하지 않겠느냐. 개인들은 끊임없이 시세를 따먹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바람을 잡는 것과 비슷한데. 바람 잡는 특별한 첨단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잡지 그거 안 잡히는데. 그 급등주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그건 이제 골로 가는 일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죽음이 준비된 길이죠. 이런 거잖아요. 이제 9만 정도의 이제 여기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뭐 만약에 100만 되는 사람들을 다 뭐 종교도 아니고 다 믿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 채널에 있는 사람들은 네. 아까 말한 시세를 따먹는 게 아니고 회사를 사서 진짜 주주가 돼서 네. 배당도 받아가면서 같이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기를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가면 느리지만 바른 길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거가 거의 대부분 안 맞거든요. 예. 거꾸로 맞아요. 그전에 증권회사에서 리서치 센터라는 네. 굉장히 큰 증권회사에서 나왔는 게 내년 전망인데 지금 올해 지금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수정 전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수정은 자기들이 하면 되지만 우리는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참,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 돈이 많으니까 시장은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시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네. 개인들이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있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비슷한 고민이 진짜 뭐 구원자를 찾는 건 아닌데요. 네. 진짜 동반자를 찾고 싶어요. 네. 근데 그 동반자가 과연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네. 아니면 동반하자 그래 놓고 어느 나가서 등 밀고 자기만 더 높은 데 갈 건지에 대한 이제 뭐 확신이 없는데 제가 자주 만나보겠습니다. 자주 만나보고 혹시 변했나? 저요? 저는 뭐. 네. 그리고 저 등 떠밀었으면 제가 개인 채널 열어서 저 등 떠밀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의 입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실 권선장 브릿지, 저희가 브릿지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일반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나누자라는 개념. 그래서 사실은 점차 이게 역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채널이. 그런가요? 네, 역주행하기 시작해서 뭐냐면은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자기가 가려운 부분들이 여기서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전문가들끼리의 채널은 내가 정말 궁금해한 걸 안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행인 것 같고, 저도 접점을 조금 일반 투자자들의 시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접점을 좀 아는 것 같고, 사실은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면 조금 잊어먹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이 좀 까칠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거 이제 뻔한 얘기인데 더 이상 하기 싫은데 왜 자꾸 물어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지 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보통 자기 고집으로 와요. 그리고 자기 고집으로 옳다 그래요. 아닌데. 근데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안 들어요. 그럼 얘기를 안 하죠. 그럼 어느 때 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을 건데 묻지 마. 이런 태도가 생기더라고요, 진짜. 제가 조금 요즘에 그랬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게 제가 그 교육 같은 거 들어보면 제가 지금 교육도 많이 이제 들었거든요. 들을 때는 다 이럽니다. 그래요. 집에 오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교육 받아서 금방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빨리 잘 좋아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힘드네요.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일 아침에 6시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인 거고, 계속해서 6시에 일어나야 하루의 시간이 많아져 라고 잔소리든 잔소리 계속하면 싫어는 하겠지만 결국은 고마워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 보시는 분 중에 이런 거, 권순장 너 때문에 채널이 질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질문하는 수준 그런 것들이 너무 고급스럽지 않다. 제 의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뭐 이런 것도 뭐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채널. 채널. 저희 채널의 독자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끔씩 뭐냐면 굳이 채널을 키울 필요 뭐가 있어? 하는 생각도 있고, 그냥 여기 계신 분들만 꾸준히 돈 버는데 도움을 좀 드리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끔씩은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 좋은 대담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많은 많이.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장사했잖아요. 네. 9,900만 원 매출하는 거와 1억 매출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네. 회사에서 대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억 이상 대리점, 1억 미만 대리점 이렇게 나뉘어요. 예. 그러면 유튜브 채널은 잘 모르겠지만 뭐 네. 이렇게 뭐 주는 거 있대요. 그것도 10만 이상과 네. 10만 이하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구독자 수가 뭐 100만, 뭐 50만 이렇게까지 많이 뭐 되면 좋겠지만 굳이 네. 거기에를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 뭐요? 네. 10만. 네. 그래도 이렇게 음. 10만 정도 되는 채널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밑에 야 저들끼리 뭐 10만도 안 했는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냐 뭐 쿵짝쿵짝 거리는 거라는 것들은 뭐요?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라는 생각을 그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해봅니다. 영역이 아니고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맞죠. 주셔야 되는 영역이니까. 저도 물론 저는 최대한 양질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양질의 내용을 저는 뭐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물어보고 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권순장 브릿지의 번외편으로 네,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15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예, 그렇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권순장 브릿지의 번외편으로 권순장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권순장의 인생과 투자,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네. 시간 가졌습니다.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사는 이제 본인 주인장께서 하셔야죠. 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